개발자는 코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나 진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 학교 다닐 때도 취업 준비할 때도 항상 개발자는 코딩만 잘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막상 회사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그 중에서도 진짜 예상 못했던 게 바로 영어였어. 개발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순간 있잖아. 막 에러가 터졌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일단 검색부터 하게 되잖아. 에러 메시지 복사에다가 구글에 검색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로 가게 되지. 처음엔 나도 한국어 블로그 보면서 버텼어. 우리나라 개발자들 진짜 친절해서 블로그에 예시 코드도 잘 올려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잖아. 근데 문제는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쓰는 기술이 조금만 마이너하거나 최신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안 써본 환경이면 한글 정보가 없더라고. 결국엔 영어 공식 문서, 영어 블로그로 넘어가게 돼. 근데 나 영어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글은 읽는데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크롤을 쭉 내려서 코드블럭 먼저 찾아. 복붙해보고 실행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또 딴 블로그 가보고 이런 식이었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코드 위에 이 설정 먼저 해주세요, 이런 설명이 다 있었던 거야. 그냥 내가 못 읽은 거지. 그때 느꼈어. 영어 문서 읽는 걸 지금처럼 미루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외 오픈소스에 기여할 때도 비슷했어. 한 번은 내가 진짜 운 좋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거든. 고치고 PR도 열심히 올렸지.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 설명을 영어로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이걸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걸 영어로 써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 해결은 했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결국은 영어로 표현 못하면 내가 아는 것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묻히는 느낌이었어. 그때 또 깨달았지. 개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외국이랑 협업할 일이 생기면 더 크게 느껴져.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영어로 고객센터에 문에 메일 쓰려는데 문장 하나 쓰는데 10분 넘게 걸리는 거야. 번역기 돌리고 GPT한테도 물어보고 혹시 이상한 말투 아닐까 몇 번씩 읽어보고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피로감이 엄청나. 진짜 강렬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한노코드 2를 엄청 열심히 잘 쓰고 있었거든. 그 회사도 스타트업이었는데 내가 계속 질문도 남기고 피드백도 주니까 갑자기 줌 미팅 한번 하자 고 연락이 온 거야. 와, 드디어 외국 스타트업이랑 미팅이야 라고 설레었는데 바로 지옥의 시간이 시작됐어. 미팅 딱 들어가자마자 몸에서 땀이 뻘뻘 나더라. 영어로 인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 말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정적이 흐르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웃고만 있었어. 더 웃긴 건 참석자가 3명이었는데 나랑 인도분이랑 그리고 영어 완전 유창한 사람 1명 있었거든. 근데 나랑 인도분이 서로 말은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서 결국 중간에 있던 유창한 분이 통역처럼 중재를 해줬어. 나는 영어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는 각오는 하고 들어갔는데 분명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 상황은 진짜 예상 못했지. 그때는 좀 무섭기도 했어. 그리고 영어로 글 쓰는 것도 진짜 부담이야. 나는 메일 같은 거 쓸 때도 번역기랑 GPT한테 엄청 의지하거든. 가끔은 내가 쓴 문장이 너무 기계 같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GPT 특유의 말투 있잖아. 너무 친절하고 말 길고.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수정하느라 시간 더 걸리고 결국은 이게 더 효율적인 건가 싶기도 해.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GPT 이용해서 쿼리 좀 짤 줄 알게 되었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 나도 처음엔 GPT한테 맨날 이런 쿼리 짜줘 해서 복붙만 했거든.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이건 이렇게 짜는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부턴 혼자 짤 수 있게 돼. 영어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 복붙만 하지 말고 점점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해보기로 했어. 처음엔 아침 영어 학원 다녔어. 월수금 아침 8시. 출근 전에 열심히 다녔지. 영화 클립 보면서 따라 말하고 표현 배우고. 근데 이게 문제야. 전날 밤에 야근하거나 친구랑 늦게까지 놀면 아침 수업 못 가는 거지. 결국 1달 다니고 끝났어. 그 다음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어플도 깔아봤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쏟아져서 MBTI I인 나는 부담스러워져서 바로 삭제했어.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제일 괜찮았던 게 유튜브 영어 채널 보는 거였어. 나는 아예 영어만 보는 유튜브 계정을 새로 팠어. 한글 영상들 다 관심 없음 눌러버리고 영어 쇼츠만 보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추천 알고리즘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들만 보여줘. 혹시 나처럼 영어 콘텐츠용 유튜브 계정 팔 생각 있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쇼츠 유튜버 2명 추천할게. 브라이디 드레이크라는 호주 크리에이터 있는데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야. 한국인 베프랑 한국 음식도 만들고 외국 MG 보는 느낌이라 너무 재밌어. 또 제이앤 샤론이라는 부부 유튜버는 애기들 포함한 가족 자체가 진짜 귀엽고 웃겨. 이렇게 인풋은 괜찮은데 결국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 GPT랑도 많이 말하고 링글이라는 영어 앱도 쓰고 있어. 밖에서 산책할 때 에어팟 끼고 혼잣말하면서 말하는 연습하는데 이게 꽤 괜찮아. 근데 GPT는 사용량 끝나면 대화 막혀서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링글도 같이 쓰고 있어. 링글은 예전에 아이비리그 학생들이랑 수업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써봤었거든. 그때 긴장하면서도 진짜 고퀄 수업이라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에 앱이 나왔대서 다시 써봤어. 이 앱이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주제를 골라서 AI랑 연습할 수 있어. 나는 비즈니스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울까 하는 표현들을 연습했어.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한 건 이 두 가지 기능이야. 첫 번째는 AI 튜터 학습.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뭔가요?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주세요 같은 실무에서 진짜 자주 쓰는 표현들 알려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개발자를 위한 학습 코너도 따로 있다는 거야. 이 데이터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 데이터 형식은 일반적으로 뭐뭐에 사용됩니다 같은 거. 개발자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디스커션인데 이건 교재 기반으로 AI랑 대화하면서 내가 말한 문장을 피드백해주고 더 나은 표현도 알려줘. 특히 디스커션 주제 중에 테크 뉴스 기반 콘텐츠도 있더라고. AI 관련 콘텐츠도 많아서 개발자가 흥미 가지면서 영어 연습하기 딱 좋아. 나는 콘텐츠 중에 스몰 토크 질문 세트 같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또 한 가지 좋았던 건 퀘스트 시스템. 뭔가 매일 연속 학습하면 도장 찍히고 내 영어 실력도 분석해줘서 재밌어. 나 발음 그렇게 별로라곤 생각 안 했는데 AI가 알려주니까 그때 알았지. 영어 못한다고 개발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영어 잘하면 확실히 기회가 더 많아져. 글로벌 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해외 서비스랑 바로 소통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서비스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 시작이 결국 영어더라고.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코딩도 그랬잖아. 처음엔 에러 터지고 구글링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구조 생각하면서 짜게 되고 영어도 똑같다고 생각해.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언젠가는 될 거라고 말이야. 혹시 너도 영어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초대 링크 넣어뒀어. 링글 AI 튜터는 7일 무제한 무료 체험되고 화상 영어도 1회 무료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봐도 좋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고 댓글로 너의 영어 공부 고민이나 에피소드도 같이 나눠줘. 우리 다 같이 조금씩 나아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다들 버그 없는 코딩해.